원래 8번 수업하면 7번째 수업하는 조선후기 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 국사 선생님들도 헤매. 옛날 세금 제도라. 그게 가장 어려워. 그런데 깊게 못 내. 그래서 학생들도 헤매고 뭐 선생님도 헤매는 판이라. 두 번째 어려운 데가 집단 패싸움 붕당형. 그런데 이건 이 애국심 고취에 입각해서 요즘은 잘 출제를 안 해. 선조들 처먹고 싸웠구만 이렇게 뒷값이 잘 출제를 안 하는데 내면 그냥 단순 사실 정도 되지 깊게 내면 여러분 손 못 대 전혀. 그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려는 건 근현대사, 국외무장 투쟁, 만주 독립운동하는 거. 최근에는 근현대사 쪽에서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주로 어려운 건 거의 근현대사 쪽에서 주로 내는데 이게 그 근현대사는 150년 역사고 이 전근대사는 1500년 역사고 그래서 전근대사는 100년 단위로 1세기, 세기 단위로 묻고 근현대사는 한 10년 단위로 묻고 일반적으로 그래. 자, 그 고조선 5개. 첫째, 고조선의 영토가 되는 지역에서 원래 영역 이런다고 했어. 이걸 풀어서 세력범이라고 그래. 고조선의 영역을 입증하라. 첫째 국가니까 뭐 청동기 시대 나와야지. 뭐 비파형 때의 구리간에서 뭐 비파형 동거. 근데 거친 무늬 거울 이건 아니야. 비파형 동거만. 두 번째 지배자가 있어야 되니까 탁자 싣고인 돌. 이것도 바둑판 싣고인 돌. 이게 아니야. 예. 세 번째 장소와 관련해서 뭐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송리 방식의 토기다 해서 미송리식 토기 한다고. 두 번째 고조선의 단군 신화. 삼국의 제왕인 세종대왕이 동국대학교에 응시했다. 이런다고 그랬어. 단 삼국사기관이고 삼국유사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고조선 발선사. BC 3세기로 대표된 평양으로 천도를 해서 첫째 왕위 세습. 두 번째 연과대립. 다른 말로 연과대득. 연나라하고 세력이 비슷했다는 얘기야. 세 번째 관직 등장.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야. 이게 고조선 발전에서 가장 중요해. 예. 그런데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단군 조선 때 중국이 뭐라고? 연이고 명도전으로 유명한 위만 조선 때 중국은 한이다. 한다고. 이게 사료로 나오면 이렇게 구분해야 돼. 이렇게 찾아가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위만이 단군을 계승했다. 첫째 상투. 두 번째 국호사용. 세 번째 토착인을 고위관리로. 이거. 마지막 법. 팔조법 하는 거. 팔조법은 뭐 노동력 중시사.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그리고 문서화된 법이 아니라 말로 전하는 거다. 오랜 생활 습관에 입각한. 습관이 오래되면 관행적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관습이래. 습관이 뿌리를 내린 거죠. 1시간 내내 떠든 얘기가 저거예요. 떠드는 건 1시간 떠들고 정리하는 건 3분이면 정리하고. 참 허무하다. 이 고조선이 망했어. 그래서 18쪽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러는데 왜 제목을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러느냐. 삼국지 위촉오 중국 삼국지 관훈장 나오고 그러는 그 얘기 말고 중국 삼국지 정사 삼국지 진수가 쓴 삼국지에 위서 동의전조왕 그러니까 중국 기록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보면 왕이 있는 나라가 있고 아직 왕 단계로 못 간 나라가 있어. 그런 나라 형태가 여러 개야. 그래서 뭐라고 제목을 붙이기가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러는 거야. 국정국사교과서가 그렇게 해놨어. 제목 붙이기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편의상 연매한국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빨라. 연매한국. 이게 다연매한국은 아닌데. 여하튼 자, 한 나라씩 얘기할게. 일단 내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표 밑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A가 있어. A가 어디요?
부여. 그렇지? B는 백두산을 끼고 있는 고구려. 그리고 C는 함경남도 쪽, A는 옥저, 원산만일 때 국가야. D는 강원도 쪽에 있는 동해 된다고. 그리고 밑에는 만진한 변화, 합쳐서 사만. 만진한 변화는 따로 구분 안 해도 돼. 예. 그중 지도상에서는 구분하려면 뭐만 구분할 줄 알면 되냐? 옥저동해만 구분할 줄 알면 돼. 그죠? 헷갈리면 그거에 는 헷갈릴 일이 없어. 어떻게 가면 되느냐? 한 방에 옥동자 이러면 돼. 옥이 위에고 동해가 밑에. 옥저가 위에고 동해가 밑에야. 옥저는 함경도, 동해는 강원도. 이렇다고. 자, 먼저 부여요. 부여. 위에 표로 올라가면 부여 만주 길림에서 나왔다. 자, 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출도예요. 네 방향으로 나가는 길 이 뜻인데 사출도. 사출도가 뭐냐면 이게 중학교 때 다 배웠어야 되는 건데 참, 내가 이집트가 앉았으니. 길을 뜻하는 단어에 가자가 있고 로자가 있어. 길에 있는 나무를 뭐라고 그래? 가로수라고 하잖아. 길, 가, 길로야. 예? 가구로 하고 어떻게 들리냐? 어떻게 들리냐? 을지로, 종로 이러잖아. 그거 안 가봐도 알아요. 왜? 로는 남북으로 나간 길이 로야. 가는 뭐겠어? 이게 남북이면 얘는 뭐겠어? 동서로 나간 길이야. 영어로 스트릿, 에비뉴 그렇다고. 그럼 도는 뭐냐? 길도자가 있는데 도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길이야. 화랑도, 화랑이 지켜야 할 정신세계 이런다고. 다도, 차 마시는 예법 이런다고. 정신적인 길을 뜻할 때 한자로 도를 써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야. 뭐라고? 사출도 이런다고. 네 방향으로 나눈다. 부여가 5부족 연맹체야. 5개 부족이 연합한 건데 첫째, 말 숭배하는 마가 가는 게 부족단이라는 뜻이야. 우가, 저가, 구가 이러면 여기 충돌이 일어나지. 국경지대니까.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편의상 얼굴마담 대표자를 하나 뒀어. 얘를 왕족이라고 해. 그래서 마가족, 우가족, 저가족, 구가족, 왕족. 그래서 5개 부족이 연합한 거야. 그래서 이걸 5부족 연맹체 한다고. 그래서 이걸 부족과 부족이 연합하기로 맹세해서 국가를 세워놓고 대표자의 왕을 뒀다더라. 뭐 연맹, 왕국 이러는 거야. 실제 권력은 누가 지고 있느냐? 부족장이 지고 있어. 왕은 그냥 얼굴마담이야. 왕 일나봐. 왜요? 너 때문에 인마 여름에 비만이 왔잖아 자식아 하고 왕을 죽여요. 그만큼 왕이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비만 묻은 놈이야. 이게 연맹왕국이야. 실권은 부족장이 지고 있고 왕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게 지방 분권 사회라고. 유식한 말로. 연맹왕국이란 이꼴, 사출도란 이꼴 뭐라고? 지방 분권. 부족장이 권력 지고 있는 사회. 부족장이 권력 지고 있는 사회. 자, 그 부에서 첫째 할 것이 사출도야. 사출도. 지방 분권 사회. 이런 거야. 이게 오늘날에 있어. 사출도가. 어딨냐? 나무 4개로. 이거 볼 것 같아. 나무 4개로 노는 놀이. 윷놀이. 이게 놀이 유자. 이게 놀이 유자. 도, 한 칸가. 이 중에 가장 떨어지는 동물이 누구냐? 돼지야. 돼지. 가장 빠른 동물은 뭐냐? 말, 모. 그 다음 윷, 소. 개야, 개고, 개구차. 문제는 얘야. 얘가 누구냐? 왕. 왕은 부족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뭐같이 순해? 양같이 순해. 그러니까 왕은 힘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게. 자, 그 사출도 뭐라고? 지방 분권사회. 부에서 첫째 할 것이 그거야.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사회, 우제전법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따 고구려 때 설명할게. 그리고 두 번째 할 것이 경제야. 반농, 반목. 얘네는 그 부여우회가 흉노야. 유목문화야. 유목문화에서 출발, 농경문화. 밑에가 고구려. 농경문화로 넘어가다 망했어. 얘는 좀 어정쩡해, 내가. 유목문화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농경이거든.
그 농경문화로 넘어가는 도중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반농 반목이라고 해요. 예, 부여의 경제 단계가 반은 유목, 반은 농경 이런다고. 반농 반목. 그래. 자, 두 번째 할 것이 그거예요. 부여의 경제 반농 반목. 그래. 다음 세 번째, 거기 제천 행사, 생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제. 다른 데는 다 거기 추수감사제가 전부 다 10월이에요. 근데 부여만 특이하게 12월이야. 그렇지? 밑에 보시면 거기 설명을 해놨어. 거기 밑에 부여 보시면 제천 행사, 은력정월에서 12월 이래. 오늘날은 새해가 1월이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은 12월에 1월이요. 그래, 은력정월 이런다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봐. 출발을 12월로 봐요. 12월 내로 출발해. 오늘날하고 달라. 오늘날은 서양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여하튼 은력정월 12월에 무슨 소리냐?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이 수확한 게 우리 부족민을 다 먹여 살릴 정도는 아닙니다. 이 부족분은 어떻게 했냐? 옛날처럼, 우리는 원래 유목문화애들이니까 옛날처럼 사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사냥도 많이 좀 작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월에 제천행사 추수감사제를 하고 12월에 기원을 하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몰아서 하는 거야. 어느 때? 12월에. 이러는 거야. 그래서 특이하게 12월에 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수렵적 전통이 남아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10월인데 왜 부여가 12월이냐? 수렵적 사냥문화의 전통이 남아있어서, 유목생활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 소리야. 자, 부여에서 하셔야 할 세 번째가 그거야. 은력정화라는 거. 12월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거. 그리고 장례 결혼은 이따 얘기할게. 그리고 고구려. 고구려는 만주 구려사에서 고시가 국가를 세웠다 해서 고구려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고구려에서 첫째 알아야 할 것은 거기 상가 고추가 하는 건 부족장이야. 고구려에서 하셔야 할 것은 그 경제야. 약탈 경제. 약탈물을 보관하는 지배자 창고에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다. 무슨 소리냐면 고구려는 백두산을 끼고 있어. 날씨가 추워. 농토도 얼마 없어요. 살아가기가 힘들어. 고구려 애들은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을 해요. 그런데 토요일 날에서 일요일 날은 애들이 학교를 안 와. 어떡하냐? 굶어야지. 겨울방학 2달을 굶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오거든. 그러니까 고구려 애들은 어제 먹으면 오늘 걱정, 오늘 먹으면 내일 걱정 안 해. 이걸 긍정적으로 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야. 근데 고구려는 끊임없이 미래를 대비해.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미래를 대비하니까 강력한 고대 국가로 올라가는 거야.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자원 빈약 국가 아니면 추운 동네 국가들이. 그게 강대국이에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아야 돼. 너무 잘 살아도 안 되는 것 같아. 나중에 봐. 잘 사는 놈 확실하게 망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부르뚝기 많이 해. 애 버려. 자식 버려. 너무 많이 벌으면 안 돼요. 그러는 것 같아. 역사의 교훈이야. 그게. 나도 벌면 할 거야. 여하튼. 자, 그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얘네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농사라는 것도 있지만요. 뭐도 있냐? 뺏어 먹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아우, 너 고생했다, 야. 다 수확했냐? 응. 잘했다, 야. 이것도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렇잖아. 정복 수업이라는 거 있잖아. 이게 얘네들이야. 그래서 정복물을 뺏어온 걸 보관하는 지배자 부족장 창고가 있다고. 그걸 부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고구려의 삶은, 고구려의 경제는 뭐라고? 약탈 경제. 약탈로 살아가는 애들이야. 그럼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약탈하려면 어떻게 되냐? 힘이 세야 돼요. 그렇지? 주인이 강호동이다. 죽지. 그럼 안 되잖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죽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평상시에 뭐를 해? 헬스클럽에서 헬스를 하지. 힘을 키워야 되니까. 밑에 봐봐. 제천행사 추수감사제 봐. 뭐라고 돼 있어? 동맹. 한 가지로 뭉쳤다. 우리는 활자 쓰는 고주몽의 후손이다. 열심히 헬스하는 거지. 그래서 부여, 옥저, 동해가 수확하면 돌격 앞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기권으로 올라가잖아. 고구려는. 그게 약탈 경제. 고구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약탈 경제야. 부경 이러는 거야. 그다음 뭐 동맹 그건 필요 없고 밑으로 내려가면 고구려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두 번째 봐봐. 중국과의 관계. 중국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노략질을 좋아한다. 이랬어. 중국 놈이. 부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체격이 크고 온순하다. 노략질을 싫어한다. 이랬어. 그 무슨 얘기야? 고구려는 중국을 자주 쳐들어간다는 얘기고
부여는 안 쳐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걸 아까 역사 의미로 따지면, 사관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사실로서 역사야, 기록으로서 역사야? 기록으로서 역사지. 지주관이잖아. 기록으로서 역사의 시각이야. 예. 자, 그래서 고구려에서 두 번째 할 것이 그거야. 중국과의 관계하는 거, 기록의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사회풍습, 무사가 모자, 절풍을 쳤다. 그 밑에 사진 그림, 모자, 새 깃털 꽂았다. 고구려도 특이해. 귀족이 허리에 숫돌하고 칼 차고 다닌대야. 연개소문이요. 칼 5개 차고 다녔어요. 오비술이라고 해서. 내가 숫돌은 왜 차고 다녔나 이해가 잘 안 가. 아, 잠깐 기다려봐. 이런 거 같아. 숫돌도 차고 다녔대야. 참 대단해. 그거 보면. 이제 고구려 애들이야. 그게. 특히 절풍. 새 꼭 다니는 거. 그리고, 자,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이야. 자, 이걸 외우십시오. 첫째, 부여와 고구려는 같은 부여족이다. 두 번째, 둘 다 오부족 연맹체. 고구려도 부여도 5개 부족이 연합된 형태야. 세 번째 공통점, 형사치수제. 형사치수는 이따 설명할게.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 우제전법. 우제전법이 뭐냐? 글자 그대로 우, 소위, 제, 구제역 그러잖아. 구제역이라는 게 뭐냐? 구, 입하고 제, 발굽이야. 발가락 여기. 입하고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있는 게 수포가 생기는 거야. 그걸 구제역이라고 그래. 그걸. 그래서 소위 발굽제자야. 발굽을 잘라서 점을 치는 방법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지금도 있어. 뭐가 있냐? 축구 경기 할 때 심판이 양쪽 주장 불러. 그래놓고 동전을 던져. 그런 거 있잖아.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온다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 봐? 하늘의 뜻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무식한 거지. 이게 우제전법이 똑같아. 이게 월드컵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면서 소 한 마리 데려와. 데려가고 발목을 싹둑 잘라요. 동물은 사후강직에. 강직도, 몸이 굳는다고 죽으면. 그래서 그 강직도를 보는 거야. 1시간이 지났는데 소가 이렇게 하고 죽었어. 그럼 발이 흩어진 거예요. 흉, 재수없다고 판단해. 어느 날 점을 쳤는데 이렇게 하고 죽었어. 잘 합쳐진 거지. 길, 재수없다고 생각해. 길 흉화복을 점을 치는 거야. 소위 발굽을 잘라갖고 이걸 우제전법이라고. 예. 동전 넣어서 앞면 뒷면 나오는 거 똑같은 얘기야. 그게. 애들 좀 무식해. 자, 그게 우제전법. 이게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어. 그리고 일책실법.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배상하라. 상식적으로 커피 좀 빼다 달라. 흘렸어. 그럼 한 잔만 빼다 두면 되지. 근데 몇 잔 갖다 주래 지금. 12잔 갖다 주라는 얘기지. 이게 잘 사는 나라일 것 같아? 못 사는 나라일 것 같아?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면 그냥 한 장 빼다 주면 돼요. 못 사는 나라니까 손괴죄,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유목문화가 그래도 재산주의 사회야. 그 재산에 대한 강력하다고 자본주의가. 예? 그래서 부여고구려는 일책십이법이야. 백제는 일책이법. 잘 살거든 얘들은. 일책십이법 그럼 부여 아니면 고구려. 그렇게 기억하면 돼. 12배 배상법. 12배 배상법. 그리고 둘 다 제천행사, 추수감사제가 있다. 이게 부여고구려의 공통점이야.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도 있겠지. 차이점. 부여는 감옥이 있어요. 고구려는 감옥이 없어. 거기다가 고구려 감옥 없다. 감옥 X표. 그래. 고구려는 감옥이 없어. 그럼 고구려는 죄인이 없냐? 당연히 있지. 그럼 고구려는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 직결처분. 그 자리에서 해야 그래. 죽일 거냐 살 거냐? 간단해. 그냥 죽일래 살릴래? 죽이자. 죽이는 거지 뭐. 감옥이 없어요 고구려는. 자, 그게 부여고구려의 차이점이야. 고구려는 감옥이 없다. 고구려. 자, 이게 부여고구려고. 다음 위로 올라가서 옥저. 원산만 지역에 있는 어국가야. 얘네는 아직 왕이 없어. 그러니까 연매한국 단계로 못 올라간 거예요. 그냥 부족장 국가에서 끝난 거야. 그럼 왜 연매한국 얘기 나오냐? 정치적으로는 연매한국 단계는 못 갔어요. 그러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연매한국하고 수준이 비슷해. 정치만 떨어질 뿐이야. 그래서 연매한국 항목에 나오는 거야. 이게 여하튼 옥저가 그렇고 동해가 그래. 자, 먼저 옥저. 옥저는 옥저에서 알아야 할 것은 얘네들이 장례법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사회에 보시면 가족 공동묘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밑으로 가면 장례 풍습하는 게 있어. 골장제, 세골장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세골장이라는 건데 교과서에는 골장제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옥저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야. 오늘날 원산만, 옥저지역, 그리고 여기 충북 제천, 충주, 단양 여기, 그리고 저 경상도 고령, 그리고 또 이 고령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 진도 쪽에 일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는 땅이 딱딱해.
여러분 알만한 데가 제천 충주야. 땅이 딱딱해. 왜 딱딱하냐? 흙에 이성분이 많아. 땅이 붉어. 그래서 뭐라 그래? 단양 이러잖아. 붉은 딸딸을 써갖고. 그러니까 흙에 무슨 성분이 많아? 철성분이 많아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뭐라고? 철기시대라고 했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야? 쇠지. 그러니까 철중심사예요, 저기가. 철광석 산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흙 안에 쇠가 많아. 그러면 땅이 딱딱하다고. 땅 파고 사람 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동네야, 얘네들은. 그래서 원산만 지역, 여기 충북 제천, 단양, 충주 그쪽에 가면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고 그래요. 그쪽에 가보시면.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삼국시대 가보시면 여기가 전쟁터야. 삼국에. 나중에 봐봐. 원산만 지역, 충북 제천, 단양, 충주, 경상남도 저기 고령 이쪽이 진왕 순수비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철광석 산지라는 소리야. 철산지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야 원래. 그게. 그래서 얘네들은 땅을 1m, 2m 파고 사람 묻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떡하냐? 안 하려고 안 갖고 왔구나. 평지에다가 흙을 약간 올려. 그리고 할아버지를 묻어. 위에다 흙을 또 올려. 그래놓고 볏짚 담가서 감어. 그러니까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꼬아놔요. 충북 제천 사진이 있는데 평지에 이렇게 되는 거 있어. 이렇게 묻어놓은 거.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초분이라고 그래. 초분. 충북 제천에 산골 들어가 보면 있어. 지금도 있어 이거. 예. 이게 뭔가 하고 여기 해치지 마. 예. 해치면 시신 나와. 옛날에 그 뭐야 1박 2일인가 하는데 걔가 누구야? 박정희, 은지원인가? 그러니까 제천에서 그 촬영한 적 있어. 한 6, 7년 전인가 촬영했는데 이 초분 나는 그게 보면 알잖아. 저기 뭔지를. 초분 쪽으로 애가 저게 뭐야 하고 뛰어가더라고. 그러더니 방송이 딱 끊어지대. 그러더니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또 누가 따라온 사람이 좀 뭐라고 설명했나 봐. 이게 초분이라는 무덤이에요. 풀무덤이라고. 이 안에 시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10년, 15년이면 완전히 썩어요. 대체적으로. 그럼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10년까지는 안 기다리는데 흙을 헤쳐. 그러면 살은 대개 다 사라졌어요. 보면. 그래서 뼈는 뼈대로 발라.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 집으로 가져오면 집 뒤에 각 집에 라면 박스 같은 나무 상자가 있어요. 현재 발견들 중에 제일 길은 게 11m짜리가 발견된 게 있는데 할아버지 뼈, 할머니 뼈, 아버지 뼈에서 차곡차곡 싸나가. 이게 일종의 뭐예요? 납골당이야. 일단 가매장을 했다가 그래서 뼈를 장사 지낸다 해서 골장제 이러는 거야. 원래는 씻을 제자, 세골장 이래. 그래서 흙하고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씻어갖고 뼈만 갖고 와서 여기다가 납골당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가매장을 했다가 다시 묻는 방식이야. 이걸 한자로 2차장이라고 그래. 순우리말로 두 벌 묻기 이래. 그래서 요걸 걸어 골장제를 통한 가족공동묘 이러는 거야. 이게 옥저의 독특한 장례법이야. 이게. 그래서 옥저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야. 골장제를 통한 가족공동묘 얘기야. 옥저의 장례 방법이야. 그리고 옥저 두 번째 왕이없다. 즉 부족장, 군장국가다. 그리고 옥저 세 번째 밑에 제천행사 보시면 제천행사가 없죠. 그렇지? 여기는 뭐예요? 업국가라고. 그 제천행사가 없어요. 자, 유일하게 제천행사가 없는 데가 옥저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다음 동해. 강원도 강릉 쪽에는 예죽인데 동쪽에 있는 예죽이다 해서 동해 이러는데 동해가 가장 때깔나게 잘 살아. 얘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걸 잘 물려받은 것 같아. 얘네는. 자, 그래서 애들이 노력을 안 해갖고 후졌어. 얘네는 물에다가 손 집어넣으면 민방위원련이 안 된 멍청한 물고기가 잡혀. 나무 걷어차면 바나나 망고 떨어져.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잘 먹고 잘 살라 공부하는 거 아니야.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나무 걷어차 바나나 망고 떨어져. 물에다 손 집어넣어 물고기 잡혀. 누가 공부하냐고. 그렇잖아. 오늘 남태평양 서사모아 이런 데야. 똑같아. 피지라고 했지. 피지. 한국인이 많이 가 있는데. 우리 마누라하고 내가 공부하느라고 우리 아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피지를 보냈어. 방학 시작하는 다음 날 보내가지고 개학하기 전날 데려왔어. 그러니까 2달 한 40일 정도 보내는, 2달 좀 넘게 보냈는데 지금도 피지 가고 싶대야. 지금도. 지난번에 고등학교 때 그러더라. 피지 가고 싶대. 왜? 피지는요 경쟁이 없어요.
아, 저 하나 있다. 뭐? 축구 경기할 때. 그거 외에는 경쟁이 없대요. 얘가 갖고 우리나라 애들은 기술 공부 시키잖아. ABCD 이런 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면 대충 ABCD 하잖아. 거기 가니까 4학년 교실 들어갔는데 처음에 적응하느라고 말이 안 되니까 2달간 있으니까 그렇게 전학을 시켰어. 그래서 4학년 교실 갔는데 ABCD 썼더니 엑셀런트 이러더래요. 제정신이 아니지. 영국식 학교인데 거기가 피지가 지금도 거기 가고 싶자. 전 세계적으로 피지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죠. 피지 사람들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 해피해야 되지. 동해가 그렇다고. 동해가 애들이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하면 발전이 없는 거지. 그 신석기 생활 습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 게 많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발전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째, 자 동해에서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까 신석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고? 시족사회 이랬어. 정확하게는 혈연 중심의 부족사회인데 시족사회라는 말로도 사용을 해요. 신석기 습속이 동해는 많이 남아 있어. 첫째, 족속 이해와의 혼인하는 것 조계혼율이 있어요. 두 번째, 위에를 보시면 거기 사회에 책화라는 게 있어. 울타리에 꽂아져 놓은 거지.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 개념이야. 생활구역 설정이라고 그래.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런 개념이면 생활구역 설정. 그래서 이 조계혼과 촉태는 조계혼과 책화는 신석기 유습이야. 신석기 습속이 남아있다. 그럼 사회 발전이 떨어진 거지. 후진 거야, 후진 거. 옛날 게 많이 남아있던 건. 자, 그래서 동해의 첫째 알아야 것은 신석기 유습이 남아있다. 뭐 조계혼, 책화. 두 번째, 거기 동해의 특산물이야. 동해의 특산물. 특산물이 뭐냐? 거기를 보시면 단궁, 박달나무로 만든 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활이야, 활. 다음 과마 이러는데 과일나무 아래를 다니는 말, 조랑말 이 소리야. 일반 말은 과일나무 아래 못 다녀. 1m 7, 80이 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순놈이 가장 컸을 때 1m 14cm야. 요거보다 낮아요. 그럼 나무까지 안 걸리고 자유자유 다니는 거지. 이게 아마 제주도 조랑말의 원조인 것 같아. 과마, 말 이 소리야. 그리고 여기는 자리가 없어서 못 썼는데 선사시대는 뭐라고 썼냐면 반어피 이렇게 돼 있고 삼국시대 가면 해표피 이렇게 써 있어. 똑같은 거예요. 반은 물고기 가족. 그런데 이 말보다는 해표피가 이해하기가 빨라요. 해, 바다, 표, 표범, 피, 가죽. 바다, 표범, 가죽. 바다, 표범, 가죽. 독도 인근에서 자생하는. 지금 일본 놈이 하도 잡아대서 없지. 그러니까 동해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뭐라고? 활, 말, 동물 가죽. 활, 말, 동물 가죽. 그 소리야.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은 다 하는 짓이 틀려. 그 밑에 제천행 써봐. 하늘에 대고 춤춘다. 감사의 뜻으로. 그렇지. 그리고 얘네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고 그 집을 때려부시고 이사 가서 새로 짓고 살아. 벌써 스케일이 다르잖아. 잘 사는 놈이 뭐가 달라도 틀린 거야 이게. 자 이게 동해야. 동해에서 아셔야 할 것은 그 세 가지야. 첫째, 뭐? 신석기 유습이 남아있다. 두 번째, 특산물. 세 번째, 하나는 안 했구나. 밑에 하단에 봐봐. 동해에 하는 거 있어. 거기 주거 형태 하는 거 있지. 그걸 외워야 돼. 철자형 주거, 엿자형 주거. 요거. 철자형 주거, 엿자형 주거. 그게 어디라고? 동해. 저게 무슨 소리냐? 이걸 뭐라 그래? 들어간 거. 이걸 뭐라 그래? 요라고 그러지. 볼트너트.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라 그래? 철. 그렇지. 이게 아니고 집인데 집자리가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어떤 집은 이게 한자로 나엿자야. 방이 두 칸짜리 집이란 얘기지. 그래서 철자형 주거, 나엿자에서 엿자형 주거. 엿자처럼 생겼다. 얘기야. 철 같다. 얘기고. 그래서 철자형 주거, 엿자형 주거. 이게 어디라고? 동해.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2005년에 나온 거야 이게. 2006년에 국사교과서 개정돼서 곧바로 실렸어요. 이게. 철자형 주거, 엿자형 주거. 어디라고? 동해.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거기 사만. 사만은 만진한 변환하는 거. 사만. 사만은 78개 연합체인데 천안 지역, 성안 지역에 있던 목지국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걔만 연맹한국이고 나머지는 몽땅 군장 국가야. 77개는. 그래서 그 천안 지역에 있던 목지국이 78개 연합체의 우두머리예요.
자, 그게 남한 지역에 있는 사마냐. 그 사만에서 할 첫째가 재정분리 소도 이거야. 제사와 정치가 떨어져 나갔다요. 그래서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이 다스리는 특별지역이 있다더라. 그 특별지역을 소도 이래. 그런데 단군 왕건만은 고조선은 제사하고 정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정일치지. 정치 기능이 강하겠어? 제사 기능이 강하겠어? 사회과학은 용어예요. 아버지가 친구분이 오셨어. 아들 형제를 소개해. 그럼 누구 먼저 소개하겠냐? 큰아들, 그렇지? 그 다음 둘째 아들, 그렇지? 자, 재정일치야. 누가 형이요? 제사가 형이요. 정치가 동생이고. 그럼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제사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재정일치야. 즉 단군, 단골레. 자주 가는 가게를 뭐라 그래? 단골이라고 하잖아. 그 단골에서 나온 말이야. 무당집 이 뜻이야. 옛날에는 무당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거든. 그래서 스님이 중하는 게 중이 그래서 나온 거야. 마을 가운데 있다고 중이야 그게. 단골레. 단골. 왕검, 왕이 칼 들은 거지. 정치지.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뭐가 중요해? 제사가 중요해. 왜? 인간이 멍청하거든. 자연 극복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농경은 뭐가 중요하다고? 태양숭배야. 그렇지? 할아버지, 왜? 눈 보내지 마. 이게 설득력 있지. 그렇잖아. 얘가 제발 눈 보내주지 마십시오. 이거보다는 하늘의 손자가 할아버지 눈 보내지 마. 이게 낫잖아.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고 직접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이꼴 정치인이야. 그래서 재정일치야. 근데 정치보다는 제사가 강해. 그러니까 이걸 요즘은 신정정치라고 하는데 신에 의한 정치, 재정일치 이래. 그런데 그 고조선 때는 그랬어. 고조선이 망해서 한강이라고 내려왔어. 내려오면서 이게 뒤집어져요. 내려오고 난 뒤에. 어떻게? 재정 분리 이러잖아. 재정이 분리됐다는 것은 제사 기능이 강화된 거야, 약화된 거야? 강화됐으면 변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제사가 약화되고 뭐가 강화된 거야? 정치가 강화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전에는 할아버지 눈 보내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비 보내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자연을 극복한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해진 거야. 증거가 있어. 뭐? 이게 증거야. 이게 증거라니까. 아까 물 담아 놓는 거? 뭐? 물 담아 놓는 걸 한자로 뭐라 그래? 저수라고 그러죠? 저수. 뭐? 여기 제천의림지 하는 저수지. 제천의림지. 충청도를 호서라고 그래. 호수의 서쪽. 무슨 소리냐? 제천의림지 서쪽. 이 소리야.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그래. 호수의 남쪽. 김제백골제 남쪽.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호남대학교라는 게 있고 천안에 호서대학교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저수지가 축소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을 극복한 거지. 이게. 그래서 정치 기능이 강화된 거야. 이게 나중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왕 되는 거지. 얘가. 그 재정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이래서 그 재정 분리 사연이야. 그러면 제사장의 다스리는 소도는 정치 지도자가 그걸 없앨 능력이 없어서 안 없앤 거냐? 그건 아니지. 그냥 봐준 거지.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 놔둔 거지. 칠 힘이 없어서 안 친 건 아니야. 오늘날 도둑놈이 절이나 성당이나 들어가도 함부로 군인 경찰이 안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야. 신성지역이라고 봐서 그게 소도라는 거야. 제사장이 다스리는 특별지역 소도. 이래. 그래서 사만에서 첫째라고 쓰고 재정 분리를 입증하는 소도야. 그러면 이 근거가 저수지야. 그러니까 저수지 관리하는 놈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신지견지라는 대족장. 그러니까 저수지 관리자. 애들이 나중에 왕 되는 애들이야. 애들이. 농경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뭐 귀틀집 문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할게. 그리고 사만중 변화는 철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건 남쪽 국가니까 5월에 많이 수확하게 집주해서 풍년을 기도드린다 해서 5월 기도드린다 풍년에서 기풍제라고 그래.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억하지만 5월 단오야. 지금 변해서. 10월은 추수감사제고 이런 거야. 자, 사만에서 하셔야 할 것은 첫째, 재정분리소도. 첫째가 재정분리소도. 다음, 두 번째, 변한철. 뭐 상식적인 얘기잖아. 변한철. 세 번째, 밑에 하단으로 가봐. 거기 천안 쪽에 있던 뭐라고? 목지국. 경기, 충청, 전라가 마한이에요. 마한이 54개 주기야. 54개 부족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연맹국인 천안에 있던 목지국이라는 국가야. 그런데
얘네들이 나태에 빠졌나 봐. 그러니까 한강역에 있던 십제라고 분장 국가가 있어. 10명의 대신이 도왔다. 십제라고 그러는데 10명의 대신이 부족장을 잘 도왔나 봐. 그 얘네들이 급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천안 쪽에 있던 애가 밀려갖고 전라도 익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전라도 익산으로 도망을 가서 또 치는 거야. 이 십제가 더 커져갖고 뭐가 됐냐? 백제가 된 거야. 그래서 전라도 나주로 도망을 갔어. 그랬다가 근초고왕 때 망했어. 그래서 백제로 복속이 돼버렸어. 예? 이 얘기를 왜 꺼내냐? 뭐라고? 천안 쪽에 있던 목지국이 질침이 어디 있다고? 천안.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익산. 마지막 어디로 갔다고? 나주. 서브는 또 제일 끝에 보시면 익산 나주가 나와. 그 지역사 한 문제 시험 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익산이 뭐라고? 목지국 중간 거점. 나주는 목지국 최후 거점. 근초고왕 때 복속당했어. 나중에 삼국시대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 삼국시대 가면 관련된 게 나와. 예. 여하튼 그게 삼안양. 자, 그리고 위 표로 올라가서 거기 표 끝에서 세 번째 제천행사를 밖으로 빼. 제천행사란 이게 추수감사제야. 제천행사를 빼서 제사 축제의 의미가 뭐예요? 왜 제사 지내고 축제를 왜 해? 학교에 축제 같은 거 왜 해? 무슨 뜻일 것 같아? 농경문화는 이걸 강조해. 뭐요? 통합. 그렇지? 단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사회 통합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단결 강조. 우리는 같은 학교 학생. 우리는 같은 집안 식구들. 이 뜻이야 이게. 농경문화는 이렇게 공동체라고 그래. 집단을 강조하는 거야. 제천행사의 뜻이 유식한 말로 사회 통합, 쉬운 말로 공동체 사회의 추구야. 그리고 장례, 장사 지내는 거. 장례는 자 거기 부회를 봐봐. 사람을 생으로 매장했다 순장 이래. 이게 멍청한 놈들이지. 왜? 부의 관심이 뭐요? 노동력이지. 근데 이게 쓸데없는 허례허식이지. 노동력이 중요한데 과시하는 거야. 나는 얘네들 죽여도 여유가 있다 이러는 거지. 이게 그게 순장. 생매장은 진짜 생매장한 건 아니고 죽은 사람을 묻든지 아니면 그 직전에 죽이든지 이런 거야. 생으로 매장하지는 않았어. 이건 백제 빼곤 다 있어요. 한반도가 백제 빼곤 다 있었어. 예? 백제 빼곤 다 있었어. 부여도 있었고 다 있었어. 고구려도 있었고 신라도 나왔고 다 있었어. 예? 자, 그게 그 순장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또 장례식도 어느 정도냐? 정장. 정장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은 사람을 죽으면 며칠 만에 이 장례 행렬이 나가? 대체적으로 3일장을 지내죠. 얘네들은 5개월 내지 6개월장을 지내. 제정신이 아니지. 5개월에서 6개월은 손님 오면요 공짜로 밥 먹여야 돼요. 집안 거덜나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망하지. 부여는 그러니까 망해 확실하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옆에 사는 놈이 고구려예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 또 같은 부여주관이야 이게. 그래서 고구려는 후하게 장사 지낸다 해서 후장. 이게 무슨 소리냐? 31장 내지 45일장에. 얘네들은 힘들지 이렇게 되면.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애들이 머리가 깨었어. 아하 이게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그래갖고 흑인형을 만들어서 대체시켜버린 거야. 그게 토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가등에 고대 사회로 가면 어떻게? 무덤에다가 생활 풍속도를 그려주는 거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6세기, 7세기 도교가 본격화되면서 뭐 사신도가는 추상화 기법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고구려야. 거기 단어가 있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야. 크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옥저. 골장제를 통한 가족 공동묘. 어디라고? 옥저. 이건 필히 기억해야 돼. 그리고 삼한사에는 이건 뭐 어떤 나라하고 뭐 기억할 필요 없어. 마한진한 영혼, 새가 영혼을 이렇게 싣고 다닌다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새가. 그래서 새 깃털을 갖고 합장, 장사를 지냈다. 뭐 이런 거야. 그런 게입니다. 이러십시오. 자, 그리고 그 밑에 결혼이야. 결혼. 마지막 형사치수, 서옥제, 민면일제 요 세 개를 묶어. 형사치수, 서옥제, 민면일제를 묶어. 형이 죽었을 경우 형수를 남동생이 물려받으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흉노의 습속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콩가루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형이 죽었어. 그럼 형수가 심심하지. 그럼 형수가 뒷집 물방앗간 아저씨가 눈이 맞아. 그럼 둘이 손잡고 날러. 그럼 아까운 뭐가 사라지는 거야? 노동력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뭐 시동생이 형수님을 보호해드려라야. 근데 내가 이거 갖고 질문 들어오는 사람은 못 봤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남동생이 이래. 그럼 남동생이 3명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바로 밑에 남동생? 누구한테 갈 것 같으냐? 결혼 안 한 남동생한테 가요.
그게 막내가 됐든 다 결혼했다. 그러면 협의를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성관계 하자라. 이건 아니고 형수님을 보호해드리고 같이 살아라. 이 뜻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형사 치수야. 부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어. 그리고 서욱제. 서욱제도 이게 똑같은 개념이야. 남자가 부인을 데려가요. 딸을. 그러면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지. 여자네 집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30년 할 거를 남성이 12년에서 15년 정도 하면 돼요. 2.4배 정도 노동력이 커. 일반적으로 남자가. 그래서 여성이 30년 할 일을 11년에서 15년 정도 너희 집에서 일해줄게. 이런다고. 그래서 그 집 딸하고 뒤에다가 집을 짓고 사위서자를 써갖고 집을 짓고 살아. 물론 자식 낳고 꼭 12년, 15년만 사는 건 아니고 그 집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사위가 사는 집에서 뭐라고 그래? 서옥제 이런 거지. 대릴사유제는 아니야. 대릴사유는 평생 그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이건 일정 기간 살다 돌아오는 방식이야. 이건 그래서 서옥제제. 옥저는 반대야. 옥저는. 왜? 옥저는 어업국가라고 했지. 남자들이 물고기 사냥을 나가. 배 타고. 그럼 집에 부모님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 누구 여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물론 딸 있는 집은 딸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리감치 10살, 11살짜리 여자아이를 약혼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얘를 민며느리, 미리 데려오는 거야. 미리 데려와서 며느리 수업을 시키는 거지. 17세, 18세 정도가 되면 그 여자애를 선물과 함께 집으로 보내요. 여자네 집으로. 보내놓고 정식 청혼을 해요. 약속을 어기면 안 돼. 결혼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정식 청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민며느리제, 미리감치 들여다 쓰는 며느리 이러는 거야. 이 형사치수, 서옥제, 민며느리제 무슨 뜻이야? 다 노동력 중시사회예요. 노동력 중시사회. 그 세 개가 다. 그리고 조계호는 뭐라고 했어? 신석기 유습. 그렇지? 신석기 습속이 남아있는 거다. 그 얘기야. 자, 그게 여러 나라에 성장하는 연맹학문이야. 그게. 그리고 내가 반 포기했다니까. 23페이지 가보시면 고대를 이 개념 제목이 중요한데 내가 이걸 다 떠들 시간은 없고 하나만 여기 필요한 거 하나만 할게. 이게 뭐예요? 이거 빵이라고 그러는 사람 없지? 그럼 걔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분필이라 합시하지. 전 세계 학자들한테 어떤 사회를 고대라 하느냐?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같은 소리를 해야 돼. 그래 의미가 일치될 거 아니야. 1 더하기 1은 2라 합시다. 이거 아니야. 얘는 1 더하기는 2고 얘는 1 더하기는 11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단순한 것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듯이 고대 그러면 정치학자가 해석하는 고대하고 경제사회문화학자가 해석하는 고대가 있어. 내가 그걸 일일이 떠들 시간 없는데 하나만 얘기할게. 이게 필요한 부분만. 정치학자가 해석하는 고대란 아프리카 학자가 됐든 북한 학자가 됐든 뭐 프랑스 학자가 됐든 미국 학자가 됐든 간에 고대 그러면 영토 확장을 통한 영토를 늘리는 통일국가가 출현하는 걸 고대로 봐요. 이게 용어 조건이야. 정치적으로. 이걸 한국사에다 대입하면 영토 어디 놓고 싸우라는 얘기야? 한강.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한강이 중요한 거야. 확장은 늘리는 거지. 그럼 한강을 놓고 싸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중요한 테마는 이거야. 한강 놓고 싸우는 얘기를 이해하느냐 이 얘기야. 그런데 한강을 가졌다고 저절로 통일되느냐? 그건 아니야. 한강이 무슨 요술방망이는 아닐 테니까. 이게 한강을 배경으로 한 통일의 노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 통일의 노력이 뭐냐 하는 얘기야. 이게 국사교과서에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이게.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 상대 이래. 그리고 통일된 중대 이러지. 그리고 신라 끝부분을 김부식이가 하대 이래. 상중하. 다른 말로 하면 초기 중기 후기인 거야.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에서 중요한 건 뭐? 한강을 놓고 대립하는 것의 해석이 핵심이야. 그리고 중대는 뭐라고? 통일을 위한 노력. 이게 핵심이고 하대는 아까 했어. 하대 즉 후기. 후기는 사회가 어떻다고? 혼란. 시험 내는 걸 뭐 낸다고? 해요. 이거 내는 거. 이거 했다고. 이렇게 사회, 경제, 문화가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한강을 놓고 싸워. 중국은 어디 놓고 싸울 것 같으냐? 황하를 놓고 싸워요. 서양은 어디 놓고 싸워?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 지중해 놓고 싸워요. 지중.
그래서 세계에서 봐봐 치통해놓고 싸우는 전쟁이 있잖아. 전쟁이 많잖아.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은 이렇게 용어가 중요해. 용어가. 내가 일일이는 못 떠들고 하여튼 그래. 근데 하나는 했지. 고대 경제. 고대 경제. 그럼 뭐 얘기한다고? 노동력. 선사에서 고대까지 노동력이라니까. 그런 거예요.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듣기만 해. 원래 그 삼국항쟁하는 게 그 장수왕 5세기 고까지 얘기야. 고까지 얘기인데 일단 흘러가는 얘기만 할게. 정리는 다음 주에 하고. 만주 구려산에서 고씨가 국가를 세웠다 해서 고구려라고 그래요. 원래 그 고구려라는 나라가 1세기 실질적 건국자가 태조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전설은 고주몽이고 전설은 고주몽을 아까 뭐라 한다고? 동명성왕이래. 동명성왕이 두 명 있어요. 부여시조가 동명성왕이고 고구려 시조도 동명성왕이야. 근데 이 고주몽이라는 놈이 창의성이 없는 거야. 왜? 이 자식이 부여에 살다 도망 나가거든. 그래서 부여에 살 때 시조를 동명성왕이 됐단 말이야. 그 해부르라는 애인데 지가 창의성이 없으니까 고구려에 내려와서 지도 동명성왕 이러는 거야. 그 동명성왕이 두 명이야. 하나가 해부르라는 부여의 시조고 하나는 고주몽이라는 고구려 시조야. 이게 같은 한자는 동명성왕인데 좀 사연이 달라. 여하튼 걔는 신화전설이고 실제 고구려라는 나라의 실질적 건국자는 6대 임금 태조왕이라는 사람이야. 태조왕. 이 사람도 좀 나이가 좀 문제가 있어. 거의 한 200살이고 뭐 이상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안 고씨가 왕위를 해먹었다 이런다고. 그러면서 2세기에 고국천왕이 백성을 가난하게 해서 유명한 뭐를 해? 춘대춘합의 진대법을 해. 빌려줄게 이런다고. 이건 나중에 사회사에서 다시 얘기니까. 근데 이 고국천왕이 당시가 형제상속제예요. 왕이 세습이 형제상속제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 그래서 동생 하다가 없다. 그러면 아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다시 동생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고국천왕이 부자상속제로 제도를 바꿔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 거로. 형제상속제에서 아버지로 아들로 간다는 것은 아들이 나이가 어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가는데 반발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야. 그만큼 저 진대법 덕분에 나라가 안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실시하겠다고 명령을 내렸어. 그랬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죽어요. 이게 자리를 잡기 전에 죽어버렸어. 하여튼 뭐 이상하게 죽어. 뭐 얘기한 거 그렇고 옆에서 자고 있던 왕비 우씨만 알아. 그래서 그 왕비가 우씨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우씨 그러더니 바로 밑에 시동생을 찾아가. 왜?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달라는 유언을 안 하고 죽었거든. 이게 시동생한테가 야, 네 형 좀 전에 갔는데 너한테 왕위를 물려줘라 라고 내가 유언을 했다고 거짓말해 줄게. 형수인 나를 왕비로 삼아라.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시동생이 또 하나 있어. 얘를 빼고 얘는 좀 애가 멍청해. 막내를 찾아가요. 막내는 외곽의 산장에 사냥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산장까지 찾아가. 야밤에. 그게 연우라는 애인데 연우라는 애는 형수가 그것도 야밤에 산장까지 왔어. 그럼 뭐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너비안이라고 해서 불고기를 이렇게 파티를 해줬대야. 좋은 음식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여자가. 그래서 똑같은 요구 조건을 내놔. 그때 이게 웬 떡이냐고 형수하고 하룻밤을 보내. 이제 형사 치수. 그래서 얘가 산에 있는 산장에서 임금이 돼서 산상왕이라고 그래요. 얘가 왕이 되니까 원래는 왕이 누구한테 가야 돼? 아까 바로 밑에 동생한테 가야지. 좀 이름이 그래. 발기라고 그러는데 얘가 중국으로 도망을 가. 저 아까 후연이라고 있어. 연나를 이어받는. 후연에 가서 후연애들 우리나라 최초의 매국노예요, 이 자식이. 후연을 끌어들여갖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격퇴를 했어. 형수 세력. 이게 형수가 최고 부족장, 최고 막강한 집안 여자야. 이게. 그래서 형수의 도움을 받아갖고 격퇴를 했어. 그래서 토지신, 국가신한테 제사를 지내. 사직단이라고 하는데 사직단 제사를 지내는데 농경문화는 동물을 안 죽인다고 그랬잖아. 교체라는 제사용 돼지가 있어요. 그 제사용 돼지인 교체가 제사상에서 튀어. 영광에 탈출을 해. 나르는 피그야 이게. 이 돼지가 5일을 도망다녀. 병사 3명이 5일을 쫓았는데 못 잡아. 이게 동쪽 개울가 마을로 튀었어요. 동쪽 개울가 마을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서 편의상 주통녀라고 그래. 주통촌에 있는 여자라고 그래서 주통녀라는 여자가 앉아서 일을 해. 배가 아파. 용변을 봤어. 용변이 양이 좀 많아. 예. 그래갖고 일을 하는데 뭐 이상하게 소리가 나. 용변 본 데서 가봤더니 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어. 배가 불룩하니 내용물은 다 드시고 없고 이미. 그러니까 용변 본 걸 먹은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애가 과식을 해갖고 못 일어나는 거야 이 돼지가. 그래서 가졌어. 주인도 안 보이고 좀 있더니 병사들이 헥헥거리고 뛰어와. 너 이 거냐? 예. 내용물은 다 먹었으니까 모르잖아.
어떻게 잡으셨어요? 하여튼 글쎄 줬어. 그래서 왕한테 갖다 줬어요. 어떻게 잡았냐? 어떤 등치 큰 여자가 잡아주던데요. 그래? 중국 기록에 하면 산상왕이 2m 10에서 14cm 정도 된다고 나와요. 그렇게 아꼈어? 좀 컸겠지? 공자는 2m 5cm라고 나와. 산둥바도 사람이 키가 좀 커요. 2m까지 갔을 것 같지는 않아. 하여튼 좀 크긴 컸던 것 같은데, 그래 나랑 품격에 맞겠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러 와. 그래서 둘이 하룻밤을 보내. 그럼 이 산상왕이라는 사람은 봉부인이 있었겠지. 거기다가 우씨라는 형수 왕비 있지.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둘 다 자식이 안 나와. 이 세 번째 여자를 만나갖고 애가 나와. 그래서 이 애를 뭐라고 그러냐? 거기 3세기를 보시면 동쪽 개울에서 태어났다. 동천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개울에서 태어났다. 동천왕 이러는 거야. 어? 얘가 집에다가 돼갖고 거기 신라 우익한 서안평, 오늘날 북한에서 건너가자마자 나오는 중국 땅을 단동이라고 해요. 그 단동이 서안평이에요. 거기 그 서안평을 공격하는데 곧바로 반격을 받아. 이 반격한 중국이 어디냐? 우이라는 나라야. 누구로 유명해? 이게 삼국지 우이야. 중국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삼국 중에 어디냐? 위초고 삼국 중에 중국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는 위촉오 이런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할 것 같아? 우리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디야? 우리나라야. 북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디야? 초. 밑에 있는 강남에 있는 나라가 어디야? 오. 그래서 위초고야. 우리하고 가까운 게 우리나라. 누구? 조조로 유명한.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격을 받아요. 우리나라 당군 관구겸이라는 사람이 곧바로 반격을 해요. 바로 아직 힘이 딸리는구나. 다시 동계 합숙훈련에 들어가. 그래서 4세기 초반에 재차 공격을 해. 이게 미천왕이라는 사람이야. 소금장수 출신. 그리고 을불이라는 애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서안평을 점령해. 그 여세를 몰아서 낭랑까지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 미천왕들 고구관왕이 한술 더 떠. 연나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곧바로 반격을 받아. 심지어 수도 함락 사태까지 벌어져. 아버지 미천왕 무덤을 파내가요. 그리고 엄마 잡아가고 부인 잡아가고 그리고 병사 12,000 잡아가고 백성들을. 그래. 그러면서 고구관왕이 죄송합니다. 다시는 중국 쪽으로 영토를 확장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돌려보내. 그리고 아버지 미천왕 시신을 돌려보내고 부인은 그냥 골무로 놔두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얘는 만주 쪽으로 세력 확장하는 걸 포기해. 그럼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한강 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백제 땅을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잘못했어. 왜?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어요. 삼국에서 가장 이때 누가 잘 나가냐? 백제 근초광이 돼.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를 건든 거지. 그래서 근초광이 아들을 시켜갖고 자, 쟤 죽여라. 한다고. 그래서 고구관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고국의 백성들한테 원망을 받으면서 죽은 거지. 371년 평양에서. 이게 고구관왕의 전사야. 그 아들 유명한 소수라는 숲에다 묻었다는 소수리방 하는 사람인데, 나라를 소수점에서 반올림시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고구려 왕들은 다 묻힌 장소야. 이름이 소수라는 숲. 광개토대왕은 국강상 평안호태 광개토 이래. 국강상이라는 데 묻었대. 그 국강상이 현재 어딘지를 몰라요. 그게 여하튼 소수도 어딘지를 모르고. 예? 나라를 소수점에서 반올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나라를 체질 개선하는 거야. 아주 혁명적으로 나라를 변형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동물 숭배사상인 토테미즘, 잡신앙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불교라는 차원 높은 철학을 가져온 거지. 그리고 국립대학 태학을 설립하고 가는 사람 오른쪽, 오는 사람 왼쪽 해서 질서유지를 하는 거야. 그게 율령이야. 그게 단순할 것 같아도 대단한 변혁이에요. 이게. 왜? 그전에는 지들 마음대로 가다 부탁치면 싸울 거 아니야. 가는 놈은 오른쪽, 오는 놈은 왼쪽. 그러면 질서유지가 잘 된다고. 그게 율령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중앙집권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것의 상징이 뭐냐면 율령이야. 중앙집권국가 완성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율령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법이야, 법을 발표했다 이 소리야. 자, 그게 고구려 소수리망이야. 사실 이 고구려 소수리망은 시험을 잘 내요. 이런 현상을 보는 게 신라에 누가 있냐? 불법으로 흥하는 애들. 법흥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이 많아, 이 둘이. 예? 고대 중앙집권국가의 완성자인데, 이 소수리방을 이어서 유명한 18살의 왕이 되는 광개토대왕, 부동산업자. 하여튼 땅덩어리 많이 차지해 얘가. 그러면서 그 아들 5세기를 보신 장수왕. 장수왕은 이 사람만 좀 명칭이 그런데, 이 사람은 묻힌 장소가 아니고 장수를 했어요. 79년을 왕을 했어. 80년 왕을 했어. 그러면 이게 신이야, 신. 인간이 아니야. 왜? 오래 살았다고 왕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멍청한 왕 오래 못해요. 412년 5월 달에 왕을 시작해서
491년 11월에 죽어요. 79년을 왕하는데 세계 기네스북 선상에 가장 왕을 오래 한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야. 레터 세모아라는. 베르사유 궁전을 유명하고 하일 만든 놈이 있어. 얘가 72년을 하거든요. 얘는 79년을 해요. 근데 서양 역사학계가 동양 역사를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지들이 기간이 짧거든. 딸리니까 힘이 딸리니까 이게 잘 인정 안 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역사 기록이 같아요. 412년, 491년 똑같아. 일본 기록도 우리 기록도 중국도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 역사학계는 인정을 해요. 이 기록을. 이게 80년 왕을 하면요. 어느 정도냐. 아들이 61세야. 왕세자를 42년째예요. 61세면 벌써 갔어요. 이게. 그렇잖아. 무슨 전문직 왕세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이 61세의 나이에 5월 달에 먼저 죽어요. 60세 노인네면 오래 살았지. 그로부터 5달 뒤에 11월에 죽는다니까? 아들아 일로 봐. 왕 시켜줄게. 몇 달 전에 갔잖아요. 아유 그래 쪼다 같은 자식. 아들 이름이 쪼다야. 나중에 국사학교 가서 읊어봐. 장수왕 밑에 뭐라고 되냐. 쪼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쪼다의 아들을 왕을 시켜요. 얘가 문자왕이라는 애야. 손자. 얘가 이미 금왕하는 북부의 나라. 그게 다 자빠진 나라야. 이렇게 자빠져 가 지금. 그걸 문자왕이 토쳐갖고 자빠뜨려요. 얘가 영토를 한 5cm 늘렸어. 그래서 고구려 최대 판도는 장수왕이 아니고 문자왕이야. 여기 조심해야 돼. 이게 고구려 최대 판도는 장수왕이 아니고 문자왕이라는 존재야. 이게. 그래서 거기 문자왕 하는데 보시면 고구려 최대 판도 이래놨다고. 이게 장수왕 조항이야. 이 장수왕 조항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이해하느냐 하는 얘기야. 이걸 그러면 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지. 삼국에서 4세기에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냐? 백제예요. 백제가 가장 힘세다는 근거가 뭐냐? 뭐겠어? 한강이야. 한강을 가지면 힘셌는데. 그게 한강을 놓고 싸운다니까. 그렇잖아. 3세기 이래로 백제가 한강을 갖고 있었어요. 고요왕 때부터. 그게 4세까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백제가 잘 나간다는 것은 나머지 두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 뭉치야지. 이게 역사의 공식이야. 이거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 사람은요 3명이 친구를 못해요. 인간 세상은. 3명이 친구하면요 2대1 이렇게 돼야 분란이 일어나. 그 친구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짝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갈라도 둘둘 갈라지게. 셋이 친구하기 힘들어요. 셋이 친구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한 나라가 막강해. 그럼 나머지 두 나라가 뭉치는 거야. 백제가 잘 나가. 그럼 어디가 뭉쳐? 고구려하고 신라가 뭉쳐야 되는 거야. 역사는 증거 없으면 거짓말이야. 고구려하고 신라가 뭉쳤다. 그 증거가 뭐냐? 고구려 왕이 신라가 어려우니까 도와줬대. 그래서 그 고구려 도와준 고구려 왕이 죽었대. 그러니까 그 신라에서 그 나라한테 제사 지내준대. 그래서 제사용 물건이 나와. 한 장을 넘기면. 그게 뭐예요? 저 밥그릇같이 생긴 거. 뭐라 그래? 호명그릇. 고구려와 신라가 친하다는 얘기야. 이게 증거야. 정리는 나중에 할게. 자, 그랬다가 5세기 한강이 누구 손으로 넘어가? 고구려, 장수왕. 그렇지. 고구려로 넘어가.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뭉쳐야 돼? 고구려 빼고 뭉쳐야지. 백제하고 신라가 뭉쳐야 돼. 증거. 신라와 백제가 뭉쳤다. 이걸 뭐라 그래? 나제동맹. 그렇지. 다음 6세기 누구 전성기? 신라 전성기. 그러니까 영원한 우두머리는 없는 거야. 항상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게. 그럼 신라가 전성기야. 그럼 누구하고 누가 뭉쳐야 돼?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강을 놓고 그 국제관계를 이해하느냐 이 소리야. 원래는 사국체제인데 가야까지. 가야가 한 600년 되거든요. 사국체제인데 일본 놈들이 가야사를 많이 흡수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거의 삼국이다시피 해. 가야사가요. 나 학교 다닐 때는 가야를 어떻게 배웠냐? 육가야 장수도 몰라. 나라 이름 잘 몰라. 그냥 육가가 경상도 일대에 있었다. 이렇게 배우고 끝났어 우리는. 지금은 한 페이지 쓸 정도는 나왔어. 왜 이러냐? 1960년대, 70년대 20년 가까이 집권한 대통령이 있어. 누구요? 박정희. 얘 경상북도 선산 사람이야. 그래서 경상북도를 엄청 개발을 해놨어요. 이게. 그랬다가 1980년대는 경상남도 합천에가 경상남도에가 대통령을 했어. 그게 누구요? 전두환이야. 경상남도 땅 파기 시작한 거야. 80년대. 그랬다가 대구에가 경산 쪽에가 또 이어서 대통령했어. 그게 누구요? 노태우. 경상남도를 80년대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야유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야사는 실적으로 80년대 시작해서 이제 30년밖에 안 됐어요. 가야사 연구한 지. 가야사는 내면 몇 개 낼 게 없어요. 한 서너 개밖에 없어. 내봐야. 우리 때는 안 냈다니까.
거야 위치도 잘못했는데 무슨 시험을 내? 그렇잖아. 지금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원에 가야가 있다. 그러니까 위치까지 어느 정도 확인되고 그리고 부족 국가 명칭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지금 그런 상태야. 이게.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사국체제야.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편의상 일본놈 기록 형태를 그냥 따르기 때문에 삼국 이럴 뿐이지. 자, 그게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핵심은 한강을 놓고 대립하는 것에 관한 해석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이 고대 정치사, 신라로 따지면 1000년인데 이 고대 정치사는 6장면을 기억하셔야 돼. 6개. 핵심이 개념이 6개야. 그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 그걸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고대 정치사부터 할게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